너무 미국 증시 무턱대고 쫓아가지 마시고 한국 증시는 반대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주가 많이 못 올랐으니까 금리나 수혜주로는 저는 건설과 또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건자재, 또 거기랑 같이 가는 게 리츠죠. 증권주도 좋죠. 자, 그럼 금리 인하하게 되면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되는지, 뭐 소비재,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등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불리는 것들을 모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걸까요? 네, 저는 근데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도 제약바이오는 계속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급락장에도 제약바이오 되게 선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저는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분명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시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되게 피해봤던 업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쪽도 좀 들여다볼 만한 게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건설주도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건설주를 지금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좀 최근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와주면 오히려 막상 금리 인하하면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인하가 첫 번째 인하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꾸준하게 인하를 26년까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한국은행이 계속 동결만 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지금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수요를 죽인다기보다는 공급으로 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건설주한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로는 저는 건설과 또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건자재 이런 쪽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거기랑 같이 가는 게 리츠죠. 네, 리츠 업종. 여기까지 해서 그 금리나 수혜주들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증권주도 좋죠. 네, 증권주도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채권 금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들고 있는 증권사들은 채권 평가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금리 또 떨어지면 예금보다는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우호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로는 그런 쪽.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는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수혜주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대선과 연결돼 있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새 해리스 부통령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높아졌더라고요. 트럼프를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너무 피격 놀랐어요. 사건까지 있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세계가.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거의 그냥 뭐 트럼프 거의 모든 사람이 100%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판이 바뀐다는 게 맞아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건지 네. 아니면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만큼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트럼프를 싫어하는 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절반은 트럼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바이든을 찍긴 좀 애매했던 그 표가 해리스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집이 된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이제 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근데 친환경주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뭐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논외로 한다면 금리 떨어지면 신재생은 좋아요. 왜냐면 이제 고금리로 이렇게 대출들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회사들도 저금리 수혜주니까 이런 쪽들은 한번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8월 중순과 말 이제 12월까지 한국의 미국 주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실 게 아까 이제 저희가 잭슨홀도 한번 그러니까 가장 근래로 다가올 게 잭슨홀 미팅.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좀 금리 인하를 확실히 언급을 좀 해주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8월 28일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그날 엔비디아가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뭐 반도체 공급이 연기된다, 뭐 여러 가지 거품론이다. 그래서 우려도 큰 게 사실인데 8월 28일 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이 직접 얘기를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9월 6일 날 그 미국의 고용보고서 한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그때 텍사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실직자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게 반영되니까 실업률이 확 올라갔는데 이번에 나오는 9월 6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그게 없거든요. 일시적 요인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찐 데이터일 수 있어요. 그게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데도 실업률이 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논쟁이 커지겠죠.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주가가 한번 약간 밑으로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6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9월 10일도 중요한 게 그날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제 대선 TV 토론 9월 10일 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또 원래 좀 이게 말빨이 좀 세잖아요. 방송이 강하죠. 그리고 해리스 좀 약하다는 좀 평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TV 토론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기울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해리스한테는 또 위기이자 기회인 게 어쨌든 9월 10일 날 누가 또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날 그 데이터까지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시면 이제 그것까지 하면 웬만하면 이제 큰 이벤트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이 지나면 FMC도 그 며칠 후에 있는데 FMC는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중요성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50bp냐 25bp냐 요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까지 다 끝나면 이제 남은 건 2달 후에 대선이죠. 예. 그럼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남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만 좀 크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간다면 저는 증시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전략은 뭐냐면 미국은 좀 상당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너무 미국 증시 무턱대고 쫓아가지 마시고 한국 증시는 반대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주가 많이 못 올랐으니까 한국은 지수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어요. 근데 뭘 사야 되냐에 좀 대한 고민 같아요. 예, 미국은 사실 명확하잖아요. 빅테크 좋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지수는 싸 보이는데 마땅히 살만한 게 없는 게 뭐냐면 좋은 건 이미 다 많이 올라갔죠. 뭐 예를 들면 조선주 좋았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고. 근데 바닥에 있는 거 사자니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 증시에 대한 고민은요. 어떤 업종을 투자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종목들로 한번 좀 볼까요? 조선섹터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이제 대장주들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번에 제일 많이 간 게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가가 올해 연초에 거의 10만 원 초반에 있다가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수주도 잘 되고 전쟁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가 이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유럽 가는 배들이 희망봉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더 필요한 거죠. 이 운송 길이가 길어지니까 배가 발주가 더 늘어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조선주들 리스크가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도 많이 해소돼서 그래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하나오션만 좀 안 좋았어요. 하나오션만 좀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좀 안 좋았고 모든 회사들의 실적이 다 불렸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래서 좋았는데 다만 이젠 그거죠. 고민은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또 터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마땅치 않은 게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발주도 잘 되고 수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뭐 20년 교체 주기라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오긴 와요. 오는데 좀 천천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선주가요 보통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요 발주도 줄고 신조선가라 그러죠. 이 조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조선주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9월에 해버리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섹터로만 보면.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로 접근하지 말자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혹시라도 좀 이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못 오른 섹터들, 조선주도 많잖아요 종류가. 거기서 못 갔던 업종이 좀 여기 LNG 본행제 회사들은 좀 주가들이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이 대형주보다 많이 더 못 올랐죠. 여기는 LNG 쪽이니까. 뭐 아니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있고 LNG 관련된 섹터 중에서 이런 좀 기자재 쪽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으니까 이런 게 그나마 좀 대안이지. 조선 전체적으로는 저는 조금 지금은 늦었으면 좀 차라리 그럼 주가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또 가장 뜨거웠던 방산섹터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테, 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이 또 대장주들이죠. 네, 근데 다 뭐 숫자도 좋고 뭐 방산주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다들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선과 똑같아요.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고 방산에 대한 이제 투자 모멘텀은 이제 유럽에도 수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어지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지금 갑자기 러시아에 반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니까 중장기 투자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다만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았던 그 부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모르는 분은 없거든요. 다 이미 노출된 아이디어니까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혹시라도 뭐 투자하고 싶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조선주처럼 이런 쪽 큰 회사들은 지금 뭐 LIG 넥슨도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기업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이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들 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S&T, 뭐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도 일단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고 실적들도 좀 견조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엔 좀 민망하죠. 뭐 안 오른 건 없어요, 사실. 방산주 쪽에서는 안 오른 걸 찾기는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S&T 다이내믹스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또 한 가지가 뭐 STX 엔진인가요? 근데 이 기업들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가도 주가지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장갑차 있잖아요. 장갑차나 아니면 탱크에 들어가는 그 엔진 같은 거 있죠. 엔진하고 변속기를 대부분 독일 그걸 써요. 라이선스를. 근데 이 기업들이 국산화를 좀 했어요. 이런 핵심 부품 국산화 쪽에선 저는 오히려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다만 어쨌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저는 지금은 좀 지켜만 보자. 전체적인 그림은.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대형주 할 게 아니라 이런 좀 아까 기자재, 조선 기자재나 방산 기자재 쪽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엔터는요. 하이브, SDM, JYP, YG. 하이브에는 그 여회장님 한 분이 또 해외에서 이슈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JYP도 좀 주가가 오늘도 급락을 해버렸고. 한 1, 2년 전만 해도 너무 뭐 다들 날라다녔어요. 네, 완전히 너무 좋았죠. 이게 무슨 주식이 이렇게 끝도 없이 좋았고요. 그때는 실적도 너무 좋았고, 그때 뭐 스토리도 너무 좋았던 게 K-팝은 대체할 곳도 없었고. 그러니까 K-팝 이제 더 뻗어간다, 네. 글로벌로 간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앨범이 안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민희진 사건도 한번 터져버렸고, 거기에 실제 실적까지 지금 안 좋아지니까 네. 충격을 좀 계속 받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엔터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큰 건 두 개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일단 실적이죠. 실적 지금 안 좋거든요. 오늘 JYP도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급격하게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인데, 그럼 결국 실적 돌아서야 돼요. 그게 언제인지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전망을 4분기, 올해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봤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보고는 4분기에 진짜 좋아질까? 이것도 좀 약간의 좀 확신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실적 부분은 어쨌든 뭐 계속 매분기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서 약간 불확실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이 엔터사들의 고민이 지금 뭐 BTS도 있고요. 뉴진스도 있고, YG는 블랙핑크 있죠. 그 다음에 여긴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후속 신인 그룹들이 잘해줘야 돼요.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해 지금 확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신인 그룹들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JYP는 이번에 그 남성 보이그룹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대요. 이 보이그룹이 데뷔를 해서 흥행을 할지, 그리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성과를 내주는, 그걸 또 확인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어렵죠. 뭐 엔터주들은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언제든지 뭐 좋은 모멘텀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쨌든 신인 그룹들 있죠. 그 다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이 그룹들 각각의 이 그룹들이 결국 성과를 내주면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는 어쨌든 BTS 돌아오거든요. 블랙핑크도 내년에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올해보다 좀 낫겠죠, 분위기는. 근데 올해 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신인 그룹들의 이런 데뷔 성적표가 좋은 게 지금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모멘텀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좀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죠? 반도체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뭐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은 좀 네. 올랐더라고요. 여기는 편한 게 뭐냐면 일단 숫자가 좋아요. 실적이 워낙 좋고, 하이닉스도 뭐 워낙 실적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쪽 거품론이 있었잖아요, AI. 근데 그것도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거품론이나 엔비디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충격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숫자 보면 실적이 여전히 좋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주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 없다. 예, 이번에 워낙 많이 오른 기업들까지도 다 한 번씩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소부장도 좋고, 그래서 반도체는 뭐 혹시라도 다음 주경에 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지금 오를 때 쫓아가실 필요는 없는데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표적인 섹터라서, 뭐 반도체 걱정할 거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JYP도 그렇고 엔터도 이번에 안 빠진 섹터는 없잖아요. 다 빠졌어요. 근데 뭐냐면 반도체는 숫자는 좋은데 주가는 빠졌고, 엔터주는 빠지긴 빠졌는데 뭔가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는 주가만 빠졌지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